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숙자예요. 첫째. 네, 왔어. 오늘 나눌 것은요, 지난번에 건강한 관계가 갖고 있는 특징 한 8가지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위기 커뮤니케이션, 약간 어려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사과도 잘해야 된다, 칭찬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사과를 잘하는 방법에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눠볼게요. 우선은 상대가 뭔가 서운하거나 힘들다고 할 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첫 번째는 상대의 불쾌감을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인하려고 말을 한다면 어떤 대화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상대의 불쾌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 아니고 나의 표현의 문제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셔야 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미안함이 느껴지는 순간 빠르게 신속하게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언제 통화가 편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명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이미 한 달의 사건 사고가 엉망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담화문을 냈어요. 그때 그 담화문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용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용 말고도 이게 한 달이나 뒤늦게 발표가 나고 그러면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한동안 불편했는데 안 그래도 사과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빠르게 신속하게 사과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대외적으로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 형식을 띱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솔함에는 변명과 그다음에 진솔하게 내가 철저히 내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을 비율을 조금 정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비율이 과하게 다른 사유가 많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진솔하게 안 느껴지고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대한항공 해양 사건, 땅콩 사건도 아실 거고요. 세월호 때의 담화문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과는 하면서 누구의 탓, 해경의 탓이고요, 조직의 탓이고요, 막 이런 탓을 한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으로 검수해야 되는 수장인 나의 잘못이 철저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내가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저이고, 시스템적인 거 아니면 부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통감하며 내가 이거를 잘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여긴다. 이런 많은 보완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죄송하다 말하지만 네 탓이고 제 탓이고 저 부서 탓이어서 얘네를 다 해체할 거야 이러면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구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을 때는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70% 높게 하시고, 변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예민해도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냉수적으로 하면 안 됐는데 우선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예민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좀 이해도 구할게.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비유를 조금 하면 진솔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책 마련이에요. 부산 외대인가요? 외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겨울에 그 리조트가 가건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바람에 눈에 무게를 못 이기고 걔가 무너져 내렸어요. 눈에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이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밤새 그 죽은 부모들 다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명시를 정확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명 중에 딱 한 명만 학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전원 모두가 합의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을 잃었어요. 어처구니 없이 잃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매덕을 준다고 해서 오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가 됐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까지 가도 그래요. 당신이 나를 헤아려 주고 이 사건을 이렇게 통감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보상에서 절충하겠습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 마련이란 조직에서는 보상 부분까지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심리는 심리학적으로 있는 기제라서, 만약에 추석과 설날이에요. 아내가 시댁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에 용돈이라도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챙겨주면 보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조금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사과를 해야 할 때는 얘가 먹힌다는 기제가 있다는 거. 아, 우리 아내가 속물이야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기저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활용하면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잘하는 법 4가지. 첫 번째는 상대의 불쾌함을 좀 인정해라. 그리고 공감해라. 두 번째는 미안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 빠르고 신속하게 사과를 해라. 세 번째는 진솔한 표현 방식을 하고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비율을 높여라. 네 번째는 대책이나 보상 마련, 말로써 보상하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로서 보상하거나 하는 게 심리적으로 닿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꼭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